불교계가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둥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해 10주년을 만든 나눔문화대축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을 9월에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탁발 모금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권학위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전국 사찰의 뜨거운 호응 속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불자 인재 양성이란 권학이념 구현에 발맞춰 청년 포교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 제4대 총동문회장인 진표 스님이 동문회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저술가이자 아프리카 최초의 전법승으로 불리는 곤지암 우리절 회주 동봉 스님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울진공청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위로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참혹한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경북 울진 지역.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도 직접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계종은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긴급 모금한 1억 원을 울진군에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밥솥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원장스님 의실에서 전 종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위로를 좀 드리고 저희 또 재단은 또 이렇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후원이지만 이 후원을 통해서 울진 군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울진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불영사는 아름다운 동행 모금에 동참한 것과는 별도로 2천만 원의 성금을 울진군청에 전달하며 지역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수많은 이재민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든 국민들과 또 우리 불자들 그리고 또 총무원에서도 그 많은 그 정성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끝까지 힘내시고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각사 정목스님도 이날 500만 원의 성금을 울진군에 기탁했습니다. 조계종은 천년고찰 불영사를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준 울진군에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소중하지만은 불영사가 그나마 좀 안전하게 지켜가 줘가지고 한편으로 우리 공감을 너무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울진군은 불교계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정단에서 모두 훌륭하신 큰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군민들 위로해 주시고 많은 성금과 물품을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진 군민들은 더욱더 이런 감사한 마음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빨리 복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교계는 그동안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는 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고 천태종은 지난주 울진군청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불교계 국제협력단체인 더 프라미스는 산불 긴급 대응팀을 꾸려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하며 아픔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은 아름다운 동행을 중심으로 6월 말까지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마가 남긴 큰 상처를 불교계가 자기의 손길로 보듬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해 10주년을 맞는 나눔 문화대축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을 9월에 개최하고 탁발 모금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제27대 2차 대의원 총회를 서면으로 열고 올해 신규 사업보다는 불자들의 신행 지침서인 불교성전 법공양불사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등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신도회의 대표 행사로 올해 10주년을 맞는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제는 9월에 개최하고 모금 활동을 연중 시행해 나눔 문화 캠페인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교 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지역마다 개최하고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불교 영화제인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는 오는 8월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2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중앙신도회는 또 정보화 사업의 하나인 불자 메신저 앱 비톡이 다음 달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불 총림 3대 방장을 지낸 수산당 지종대종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스님을 추모하는 달해제가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성호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타종을 시작으로 상단 불공과 축원, 행장소개, 문도 대표 진각 스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스님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조사전으로 자리를 옮겨 달해제를 지내며 스님의 법덕을 기렸습니다. 백양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은사 만암 스님을 시봉했으며 백양사 불갑사 주지와 종립학교인 정광학원 8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수산당 지종대종사는 만암 서홍 스님에 이어 고불 총림 3대 방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 세수 91세, 법납 74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가 전국 주요 교구본사 사찰들의 호응 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학제도를 통한 인연이 불자 육성으로 이어지면서 동국대 발전과 함께 미래불교의 씨앗인 청년포교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115년 전 교육보국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 건립에 나선 선각자들의 의지를 계승해 동국대 제2의 건학을 목표로 출범한 건학위원회. 내년도 세계 100위, 국내 5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교가 가장 공력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장학제도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제도의 설계를 지금 현재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 외에 그리고 능력개발 외의 시간은 소비하지 않는 그러한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이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또 사회에 진출해 환원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그 CEO들을 좀 모셔가지고 우리 지금 동문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건학위원회 고문이자 상월결사 회주인 자승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장학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소기의 성과도 낳고 있습니다. 특히 108배 기부 릴레이와 더불어 장학금을 매개로 지역 인재와 내고장의 사찰을 이어주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제도는 전국 주요 교구본사의 호응 속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제주 관음사, 구례 화엄사 등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8번째 주자 법주사가 충북 지역 학생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5개월여 동안 8개 지역 출신의 학생 80명이 장학금을 매개로 꾸준히 지역 사찰과 불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팍팍해진 살림 속에 내고장 사찰에서 보내는 응원은 학업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향에 대한 자긍심, 또 불자로서 정체성도 단단히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삼아 훗날 저희가 불교계 인재로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함을 그리고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다져진 선후배 간의 유대감과 불심이 동국대학교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 제4대 총동문회장인 진표 스님이 동문회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진표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경영전문대학원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 제3, 4대 총동문회장 2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코로나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고 원우들 간 친목을 다지는 차원에서 졸업 여행을 떠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돼서 사찰 경영하게 돼서 자랑스럽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원을 세워서 이렇게 4대 동문회가 취임하게 됐습니다. 은혜사 조실 법타 스님은 치사에서 동국대에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가장 친불교적이고 실질적 과정이 경영대학원의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이라며 우리 동문들이 이제는 사찰도 경영이다라는 목표를 꼭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대학원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은 12기까지 진행된 가운데 졸업생들은 모두 180여 명에 이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이자 여의도 포교원장 현진 스님이 모교인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보시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윤성희 동국대 총장을 만나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했고 동국대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월드머시 코리아는 2011년에 설립된 국제봉사기구로 미얀마와 라오스, 베트남 학교 건립 사업, 국내외 장학 지원, 긴급 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울진과 삼척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해 각각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동국대 승가학과 73학번으로 현재까지 동국대에 1억 3천만 원을 기부했고 동국대 참사람 봉사단 해외봉사 현지 활동을 돕기 위해 별도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반야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부산 BBS 북항 신사옥 후원성금도 방송국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반야회는 정수사 살법전에서 창립 21주년 기념법회를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습니다. 기념법회에서는 그동안 반야회의 활동 내용들을 소개하고 지역단체와 방송국에 후원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반야회는 부산 BBS 북항 신사옥 불사를 위해 후원성금을 지난해부터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저술가로 불교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는 작업에 앞장서온 스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최초로 한국 불교를 전파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태국의 대학으로부터 명예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동봉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죠. 곤지암 우리절 회주이신 동봉 스님을 모셨는데요. 네.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에 있는 우리절 스님이 지금 계신 곳인데 어떤 사찰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95년도에 제가 처음 지은 사찰이고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순수 우리말로다가 지은 절 이름이 또 우리절이고요. 그래서 98년도에 한글 학교로부터 이제 최초의 한글 사찰 이름을 지었다 해가지고 이제 뭐 패도 받고 그랬습니다. 예. 스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불교계의 보기 드문 저술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역구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비 금강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오디오 반야심경.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십만 권이 팔린 책도 있고요. 많이 팔린 거는 이제 저기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붙여야 마음을 비우고 차나 한 잔 들게나 그런 거는 고려원에서 했는데 좀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죠. 네. 고려원에서. 네. 예. 제가 들었는데 태국의 한 대학에서 스님에게 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스님의 어떤 글에 상당히 좀 감명을 받아서 내비금강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미타경의 즐거움, 그다음에 이제
또 반야심경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발언문으로 천수경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달라서 보내줬더니 예. 그걸 보고서 이제 명예학위를 주더라고요. 아, 예. 논문을 써서 낸 학위가 아니고 예. 명예 박사학위.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그렇습니다. 예. 그 학교 이름이 어떻게 되죠? 마하출라룬콘 대학입니다. 마하출라룬콘 대학. 생소하긴 합니다만. 네, 그게 예. 60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벌써 한 120년 넘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스님 하면은 또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스님이 네. 2004년부터 거기서 포교를 하셨습니다. 2009년까지요. 2009년까지 하시고 네. 또 아프리카의 슈바이자라고 불렸던 이태석 신부 돌아가셨죠. 네, 네, 네. 울지마 톤주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그렇습니다. 이 예. 신부와의 인연, 이 아프리카의 한국 불교를 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일단 그 도반들하고 같이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불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거기는 불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여기 뭔가 좀 그 부처님 말씀을 좀 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죠.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게 저는 늘 거기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이제 영양소가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예. 뭐 지방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그 저기 기독교라든가 무슬림은 있는데 이슬람교는 있는데 불교가 없으니까 예. 양념 하나 더 보태자 이래가지고 이제 포교를 하게 됐죠. 근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접하는 종교다 보니까 저는 종교 얘기를 안 하고 항상 그 이제 같이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어보죠. 왜 머리를 깎았냐? 왜 수염은 길렀냐? 그러면서 어느 나라를 가나 그 종교가 뭔가 궁금하니까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불교 승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죠. 아, 처음부터 이렇게 적절히 알리지는 그 않았고. 쉽지는 않죠, 그게. 그게 쉽지는 네. 않았군요. 네. 거기 종교는 다른 종교 훨씬 더 대다수였던.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무슬림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또 강세군요. 예, 강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 이태석 신부와의 인연은 스님께서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예. 네. 그 사람이 저하고 같이 그 탄자니아에 와가지고 나이로비에서 만나고 탄자니아에 와가지고 같이 학교 부지를 보러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건 결국은 그 학교 부지를 고르기 전에 그분은 이제 한국으로 나왔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학교 부지를 샀죠. 아, 그래서 그 부지를 사서 예. 스님께서 조계종에 기증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세우게 세웠습니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시초가 된 거군요. 네, 네. 예, 이태석 신부는 참 지금 회고하시면 어떤 분이셨는지요? 뭐 종교계가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우리 불교로 말하면 무슨 성철 스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기독교로 말하면 뭐 또 이제 다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천주교로 말하면 김수환 충현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못지않게 이분은 정말 제가 보기엔 성자라고 봤습니다. 예. 그 한센병 환자들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걸 보면서 그건 아무나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스님하면 2015년부터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포의 새벽 편지라는 네. 그 글을 계속 이제 연재를 해 오셨는데 네. 많은 이들에게 그걸 이제 전파하셨어요. 네, 네. 특별히 전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하고 곁들여 가지고 이제 불교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쪽에 탄자니아에 가 있으면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접한 게 물리학입니다. 천체 물리학. 천체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불교와 과학을 갖다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기포의 새벽 편지인데 그 기포라는 이름도 예. 거기서 받은 이름입니다. 기포. 현지인들한테. 예. 킬리만자로의 그 봉우리가 키보인데 지금은 키보인데 예. 옛날 그 사람들은 키포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키포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서 이제 기포의 새벽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이 창건한 네. 서울 대각사 주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네, 16대 주지입니다. 16대 주지를 하셨는데 우리 용성 스님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보십니까? 그분이 주로 주장했던 거가 뭐냐면 이제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그대로 이제 그분이 워낙 그 항일 운동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불교 자체로 놓고 보더라도 불교가 그냥
부처님의 말씀만 가지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선농일치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런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과 종교를 같이 엮었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네. 또 뭐 탈종교화 시대라고도 하고요. 네. 자, 우리 불자, 사부대중, 또 우리 시민들 좀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저보다도 이제 다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코로나 어쨌든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어쨌든 좀 차분한 마음으로다가 헤쳐나갔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곤지암 우리절 회주이신 동봉 스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16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2022학년도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제12기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간이 1년인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은 지난 2011년 1월 제1기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올해 1월 제11기까지 모두 179명이 거쳐갔으며 2015년 3월에는 국내 최고의 사찰경영 전문서적 사찰경영론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언론지능재단이 언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인금고의 주택 전세자금과 생활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합니다. 재단은 5월부터 기존 전세자금 한도를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생활자금 한도를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조각가 권진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권진규 영원을 빚은 손을 오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권진규 아틀리에에서 개최합니다. 권진규는 테라코타와 건칠 작품 등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조각사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조각가로 흙을 영원성을 불어넣은 수많은 작품이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